네, 미국의 5월 FOMC를 앞두고 오늘 우리 시장은 아주 적극적인 매수세도 또 매도세도 나오고 있지 않죠. 전 세계가 FOMC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리 전망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채권 담당 우혜영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미리 다 알고 있다, 선반영됐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나 봅니다. 이번 5월 FOMC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연구원님께서 예상하고 계세요? 네, 우선은 FOMC에서 기다렸던 것 같은데 이제 빅스텝 나올 것 같습니다. 50bp 인상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QT 역시도 발표가 될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QT 발표와 함께 시작도 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지금 궁금해하는 것들이 QT가 과연 시작을 같이 할지, 발표와 함께 같이 할지, 내지는 얼마의 규모로 시작을 할지, 또는 더 나아가서 최종 토탈 캡이 얼마인지 궁금해하는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는 이제 향후 6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75bp 인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파월 의장이라든지 통화정책 성명문을 통해서 확인이 될지 이것들을 조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아마도 지금 50bp 인상과 QT 발표 요거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반응할 것 같지 않습니다만 QT의 규모, 토탈 캡이 지금 950억 달러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이 규모로 그러니까 얘기가 나올지 내지는 이 규모보다 더 클지 적을지 이걸 조금 더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좀 더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연구원님 예상을 좀 듣고 싶은데 QT 규모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우리 전략을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예. 우선은 이제 3월 FOMC 의사록에서 발표됐던 거는 600억 달러의 미국채, MBS에 350억 달러 이렇게 토탈해가지고 950억 달러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이것보다 도 클 수도 있고 내지는 적어질 수도 있다라는 시각들이 있긴 합니다만 네. 시장에서는 그래도 이 정도로 이제 규모가 결정이 된다면은 이제 그렇게 큰 영향력을 주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만에 하나 이제 시작 규모가 지금 대략적으로 외사 리포트를 참고하시면은 한 300억 달러로 시작하지 않을까. 네. 미국채 200억, MBS 100억 달러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을까라 판단하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렇게 시작된다면은 뭐 충격은 크진 않겠죠.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토탈 캡이 950억 이상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연준이 더 빠른 속도로 QT를 하고 싶어 한다. 더 빠르게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고 싶어 한다라고 평가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렇게 시장에서 이러한 이슈를 보게 된다면은 증시 측면에서는 좀 타격이 있을 수 있겠죠. 다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상 규모대로 결정이 되고 시작 규모도 예상만큼만 시작된다면은 그렇게 시장에서는 큰 무리 없이 소화할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계속해서 조금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보는 것들이 네. 6월 FOMC에서 75bp 인상할 수 있느냐 이거 것 그렇죠. 같아가지고 예. QT는 조금은 불확실성이 크다기보다는 기준금리 인상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더 크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75bp 인상 가능성이 있는지 이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성명이나 그 이후에 나오는 코멘트들을 통해서 충분히 예상 가능할 것 같은데 이 75bp 인상 가능성 앞으로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저 같은 경우는 75bp 인상 좀 어렵다라고 보는 좀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CME라고 하는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있는데 거기서 매일매일 패드워치라고 하는 데이터를 통해서 시장 참가자들이 지금 기준금리 인상을 얼마로 반영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5월 FOMC에서 50bp 인상할 가능성을 거의 98% 가까이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고 그거에 이어서 6월 FOMC에서 75bp 인상할 가능성을 97%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5월달과 6월달은 굉장히 큰 보폭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거다라고 전망하는 시각들이 우세하다라고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0bp가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왜냐하면은 지금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 75bp를 주장하는 인물은 제임스 블라드 이제 한 분이시고요. 그 나머지 분들 뭐 로레타 메스터 총재라든지 시카고 총재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직까지는 50bp 인상 가능성을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다. 75bp 인상에 대해서는 아직 연준에서는 75bp 인상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식으로 발언들을 하고 있어서 저는 아직까지 6월 FOMC에서 75bp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장에도 아주 그냥 뭐랄까요? 부드러운 영향,
큰 영향이나 충격 없이 그렇게 잘 소화해 나가면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말씀대로라면. 네네, 그렇죠. 오히려 75bp보다 50bp로 가게 됐을 때는 예. 시장에서는 조금 덜 매파적으로 예.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지금 채권 시장을 보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때 3%까지 터치를 하는 등 아주 긴장감이 높은데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에 QT가 얼마나 큰 양으로 나올지를 살펴보는 것과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그야말로 양적 긴축이 발표가 될 텐데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앞서 조금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번에 QT가 아마도 저는 이제 5월달 발표와 함께 시작될 거다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작년도 테이퍼링 때 생각을 해보시면은 9월달 FOMC에서 테이퍼링을 이제 곧 시작할 거다라는 힌트를 주고 나서요. 11월달에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기준금리 인하도 굉장히 빠르게 나왔던 것처럼 기준금리 인상과 통화정책 정상화 역시도 좀 빠른 속도로 속도감 있게 진행될 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테이퍼링 결정과 비슷하게 유사하게 이제 QT를 결정할 때에도 지난 3월 FOMC에서 빠르면 다음 회의에서 결정이 될 수 있다. 내지는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자기는 좀 이르면 5월 달에도 QT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저는 발표와 동시에 5월 달에 QT가 시작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규모 측면에서는 토탈 캡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50억 달러다라고 일단은 가정을 하고 있고 시작 규모는 미국채 200억 달러, 그다음에 MB에서 100억 달러 규모로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2017년도, 19년도의 QT와 조금은 다를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부분들은 그 당시에는 이 증액하는 속도가 매 분기마다 증액을 했거든요. 시작 규모가 100억 달러였고 그 3개월마다 분기마다 200억 달러, 300억 달러 이런 식으로 100억 달러씩 증액을 해 나갔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시작 규모가 그것보다 큰 규모인 대략 한 200억에서 300억 달러 시작하지 않을까라 판단을 하고 있고 증액하는 기간 역시도 분기가 아니라 매월 내지는 매 회의마다 진행을 해 나가가지고 최종 캡인 950억 달러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도달하고자 하고 있지 않나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연준에서는 QT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싶어하고 만약에 시장에 있는 유동성들을 더 빠르게 뭔가 효율적으로 흡수를 하고 싶다면은 기준금리보다는 인상보다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흡수해 나가는 QT를 더 빠르게 시행을 하지 않을까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그것도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유동성이 많아서 올랐는데 본격적으로 흡수하게 되면 네. 시장의 유동성까지도 이제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거였는데 어떨까요? 미리 반영을 했기 때문에 괜찮을까요? 아니면 막상 또 나오고 나면 실제로 유동성 흡수와 함께 좀 시장은 충격을 받겠습니까? 저는 일단 후자일 것 같다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시장에서 뭐 예상을 하고 전망을 하는 결정이다라고 한다더라도 네. 이 정책의 영향력은 실제로 시행되어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QT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준이 딱 한 번, 17년도, 19년도에 딱 한 번 했던 정책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가늠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대차저도표를 줄여나가는 정책들을 했을 때에 단기자금 시장 쪽에 문제가 발생한 경험도 있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연준은 스탠딩 레포라고 하는 상설기구를 만들어서 달러 유동성을 흡수하는 뭔가 버퍼를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300억 달러 내지는 그 많은 규모, 더 큰 규모로 QT를 했을 때의 영향력, 정말 시장에서 유동성이 얼마나 빠르게 흡수되는지 내지는 금리 쪽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한 영역이다. 따라서 저는 정책이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되면 될수록 시장에서 타격이 없을 수는 없겠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매월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는 정책을 만약에 편다면은 시장에서는 정말 직접적인 유동성들이 흡수해 나갈 수밖에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제 유동성으로 올라갔던 부분들은 일정 부분은 다시 되돌려지는 부분이 불가피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의 거시 환경은 참 어려운 국면이 어쩔 수 없이 이어지겠군요. 네. 인플레이션은 어떻습니까? 인플레이션 걱정 워낙 많고 역시 시장에 반영이 됐다고 하지만 상품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고 물가도 오르고 있어서요. 근데 3월에 정점을 찍은 후에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예측은 좀 빗나간 것 같습니다, 이미.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일단은 이 뷰와 비슷한 부분은 그러니까 2분기 내에 네. 고점을 형성을 하고 2분기. 네, 연말까지 그 상승률이 완화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에는 저도 동의를 하고 그렇게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문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물가가 떨어진다라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예. 그 이유는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품 가격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양상 내지는 상승률이 둔화가 되더라도 그 상승한 가격 레벨 자체는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 결국에는 이 가격 단에서는 기업들에 있어서는 생산 비용 측면에서 증가해가지고 마진이 줄어드는 영향들, 이 가격이 상승했을 때 가격을 소비자로 전가할 수 있는 부분들, 만약에 뭐 지정 리스크라든지 이런 상품 가격 상승들이 장기화된다면은 이 물가의 상승 압력, 상방 요인들은 계속해서 유효할 수 있다. 결국에는 물가가 떨어지긴 하겠지만 이 상승률의 완화 속도가 굉장히 느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물론 너무 비관적인 시각일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물가가 굉장히 빠르게 안정되겠지라는 시각을 가지고 시장을 접근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앞서서도 영국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주요국들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있고 우리는 선제적으로 올렸습니다. 앞서 오늘 아침에 JP모건에서 한국은행이 10월까지 25bp씩 4차례 계속 금리를 꾸준히 올릴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보세요. 양적 긴축 완화에 대한 우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도 있어서 우리는 어떨지, 우리 한은에서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 얼마나 하게 될지 4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5% 정도 치솟아서 이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잖아요. 우리나라의 긴축 속도는 어떨까요? 맞습니다.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물가가 나왔는데 네. 4.8%를 찍었죠. 그래서 물가 이제 세부 사항을 보시면은 물론 교통 부분 상승률이 제일 컸습니다. 교통 부분에는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주유소 갔을 때 이제 휘발유 가격대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물가가 높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느낄 수 있으시겠죠.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네 그렇던 네. 것처럼 이제 이러한 정말 생활 물가 우리가 정말 생활하는 데 있어서 물가가 직접적으로 올라간다라고 느낄 정도로 예. 물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조금은 우려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난 4월 달 이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4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을 조금은 이 물가가 높게 나올 거다라는 인식을 먼저 가지고 선제적으로 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추가적으로 인상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뭐 5월 달에 추가적으로 연속해서 인상한다라는 의견에는 저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자, 아쉽지만 오늘 여기까지 좀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채권 담당 우혜영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